이번 영상에서는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버 하나에 컨테이너가 하나 실행된 상태부터 시작해보죠. 그리고 이 서버에 HTTP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어느 순간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CPU를 교체해보는 걸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더 빠른 프로세서는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멀티스레드나 멀티 프로세서 방식의 처리 방식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동시에 처리해주면 당연히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서버의 CPU 개수를 더 늘려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앞서 얘기한 방식들은 가능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쉬운 방식들은 아닙니다. 하드웨어적인 조치는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죠. 그럼 가장 쉬운 방식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를 하나 더 늘리면 되죠. 간단히 말해 혼자서 처리하던 일을 두 명이서 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호스트 포트를 하나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의 서버에서는 동일한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여기 컨테이너가 3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컨테이너를 하나 더 띄우고 싶으면 다른 포트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실행시켜야 합니다. 3001번 포트를 사용해보죠. 이러면 요청을 처리하는 컨테이너가 두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됩니다. 요청을 날릴 때 두 개 포트로 나눠서 보내야 하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매우 번거롭습니다. 요청을 할 때 포트 개수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나눠서 주라는 건데 이렇게 동작하게 만든다면 만약 또 컨테이너가 늘어났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포트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클라이언트가 하나라면 별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 대라고 하면 매우 번거롭겠죠.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하는 웹 환경에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누군가 이 요청을 분배하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부하를 나눠주는 방식을 로드 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L7 스위치가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요청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지정된 IP와 포트에 분산시켜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엔진엑스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제 경험상 백엔드 개발자가 L7 스위치까지 다루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진엑스를 사용해서 이 두 컨테이너에 부하를 분산시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엑스 역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도커 허브 공식 페이지를 참고하면 쉽게 실행시킬 수 있죠. 개념상 이 엔진엑스 위치는 우리가 분산하려는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엑스는 호스트 장비의 80번 포트를 사용해서 요청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엔진엑스 컨테이너에 접속해서 엔진엑스 서비스의 설정 파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설정 파일에는 화면과 같이 몇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구성을 추가합니다. 엔진엑스의 설정 키워드와 문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업스트림 키워드를 사용해서 로드 밸런싱할 대상 서버를 설정할 수 있고 서버 키워드를 사용해서 URL 패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URL 패턴에 따라 부하를 분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록시 패스 GCO를 사용해서 업스트림의 이름을 넣어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엑스의 설정을 적용해주면 끝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curl 명령어로 요청을 여러 번 날려보고 각 컨테이너의 로그를 살펴보면 요청이 두 컨테이너로 분산되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컨테이너가 늘어날 때마다 앞에서 얘기했던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컨테이너가 줄어들 때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시스템이 소규모라서 컨테이너 개수 조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되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다른 서버에 있는 동일한 역할의 컨테이너가 있다면 어떻게 부하를 분배해줘야 될까요? 일단 L7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앞단에 L7 스위치로 두 개의 서버로 분배를 해주고 각 서버에서는 엔진엑스를 통해서 다시 분배해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앞서 얘기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엔진엑스 설정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는 계속 남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입니다. 도커 스웜이나 쿠버네티스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 특징은 컨테이너를 그룹별로 관리해주고 접근할 때도 그룹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도커 스웜은 서비스라는 형태로 컨테이너를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에 가상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도커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예를 들어 실행시켰던 3개의 컨테이너를 도커 스웜의 서비스 형태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엔진엑스 서비스를 실행하기 전에 설정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패스 부분에 업스트림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결할 도커 서비스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 파일이 포함된 엔진엑스 이미지를 다시 만든 후에 이 엔진엑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엔진엑스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엔진엑스 서비스를 실행한 후에 다시 curl 명령을 통해서 동일한 테스트를 해보면 각 컨테이너의 분배
분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 개수를 늘려볼까요? 도커 업데이트 명령을 사용해서 해당 서비스의 컨테이너 개수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컬 명령어로 다시 테스트해보면 엔진엑스 설정 파일 수정 없이 모든 컨테이너에 분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엑스 설정에 사용한 서비스 이름이 마치 도메인 이름처럼 동작하고 서비스에 묶여있는 모든 컨테이너들에게 도커를 통해서 알아서 분배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 중 하나는 부하가 유입되는 외부 포트는 하나만 신경 쓰면 되고 도커 내부 연결되는 다른 서비스들의 포트는 전부 80 포트로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부하 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왜 기본적인 거냐면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 보신 것은 부하 분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단순하게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인프라 구성과 서비스, 리소스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시는 L7 스위치나 엔진엑스 그리고 도커 수험을 이용해서 설명했지만 만약 AWS를 사용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LB, 타겟그룹, ECS, EKS 등 AWS가 갖고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사용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하 분산 방식에는 표준이 딱히 없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유행이고 대부분의 경우 잘 동작할 수 있겠지만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회사의 인프라 구조,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서비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최적의 분산 방식을 상황에 따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분산 처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과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개발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